자, 업종을 보면서 이제 또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업종을 보면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그냥 업종 보시면은 요게 지난 그 6월 달 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2015년 12월 거부터 해서 9월 말 거 요런 거만 기준 잡아 드릴게요. 아, 요거 줄여놨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그리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도 의미를 빼고 시장의 주도주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이요. 유가증권 시장이 9월 말 그 종가 대비해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 2.5%인가요? 아까 보셨을 때 2.5% 정도가 강세 기준입니다. 2.5%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께 대형주 위주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죠. 유가증권 시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분류가 있어요. 지수 자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그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기존에는 자기 자본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크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가총액이 크면 다 대형주인 거야. 그렇게 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그게 대형주, 100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0위 밑에가 소형주. 그럼 그거는 이제 언제 바뀌냐? 매일 실시간으로 바뀌냐? 그게 아니고 3월과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일 이전 두 달인가 한 달인가 두 달일 거야 아마. 두 달 동안의 평균 시가총액 순위 100위 뭐 100위까지 또 300위까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저쪽에서 보시면 돼요. 어디서요? 네이버, 포탈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인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그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나쁜 게 뭐냐면은 방송 나와서는 무슨 뭐 지표 얘기하고 거시경제 얘기하고 뭐 그래 놓고 또 대형주 얘기하고 해놓고 유료 가입하거나 하면은 소형주 잡주를 줘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갖고 수익 나신 적 있어요? 없죠. 벌써 손실 나셔서 퇴출당하신 분들이 더 많지. 결론적으로 보시면은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2.5%인데 종가 대비해서 종가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는요, 유가증권 시장의 종가 대비 더 올라와 있어요. 소폭이지만 그냥 저점으로만 따져도 저점으로 따질게 편하게. 왜냐면 저점은 제가 눈에 보여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눈에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기준을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3.64 저점 대비해서는 대형주는요 4.38입니다. 소형주는요 마이너스죠 뭐. 종가 대비해서 밑에 내려와 있죠 종가가. 9월 말 종가 대비. 중형주가 그러니까 중형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형주가 뭐라고 101위부터예요. 소형주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2.65% 올라올 때 계좌 수익률이 1.7인데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수익이 이렇게 하반기에 마이너스 5%인데 19%로 증가하는 것처럼의 흐름이 나와요. 이 당시 기준에서도 이 업종군 이 섹터만 강세를 뗐어요. 나머지는 강세 띈 게 없어요. 거의. 이번에도 9월 말 대비해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 대형주가 더 올랐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식음료 마이너스. 섬유유복 저점 대비 3.7이에요. 시장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 시가총액 비중 의미 없죠. 시가총액 비중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7이면 조금 더 올라온 것도 아닌가? 3.64. 3.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수준이네. 그나마 그나마 섬유유복이. 그 다음에 종이목재는요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왜냐면 플러스 난 거는 밑으로 내려놓을게. 그래야 뭐 비교가 되죠. 플러스 난 것도 어디서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퍼센테이지로 다 내려놓을게요. 21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21개의 업종.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그 분류 빼고 21개의 업종이 있어요. 21개의 업종이 있는데 보시자고요. 다 여기서 보시면 뭐 음식료, 종이목재, 의약품,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의료정밀. 의료정밀은 저기 종가 대비해서는 못 움직인 거죠. 1820에서부터 뭐 얘는 어찌됐건 종가 대비해서 거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의료정밀은.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1%가 안 돼요. 시가총액 자체가 아예 시가총액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나 돼요? 2.86. 그럼 얘도 뭐 의미가 없죠. 2.86. 얘네 둘은 시장 대비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종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도. 그 다음에 섬유복이 시장 대비해서 0.06. 그러니까 3.7 올랐는데 시장은 3.64. 정확히 따지면 뭐 종가대는 얼마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금융업이 이게 지주사입니다. 이게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얘도 등락률로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저점 대비해서도 지금 3.3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칩니다. 위로 빼놔야죠. 그리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종군이 시장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자체 계좌 수익을 내겠냐 이거예요. 철강금속은 9.64입니다. 요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게 9.64.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철강을 안 갖고 있어요. 철강금속에 우리는 철강을 안 갖고 있습니다. 요거 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거요? 비금속 광물인데 비금속 광물은 시가총액 비중이 1.2% 정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비중이 1.2%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0조 6천억 정도였는데 목요일 기준인가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료정밀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비중이 0.26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0.26입니다.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지. 전기전자 업종이 38.38이에요. 의료정밀 0.26이야. 그러니까 얘가 조금 올랐다. 그건 아무런 의미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 비금속 광물은 어떻게 되세요? 비금속 광물은 1%가 조금 넘어요. 1.18.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20조 쪼그라들었네. 응? 그죠? 1.20 뭐 20조 한 몇천억 하다가 20조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전체 시장은 1,700조고. 왜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1.18이라는 걸 보여드리냐면 비중도 별로 없을 뿐더러 비금속 광물에서는 누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 종목에 지금 시가총액이 12조란 말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12조 3천억. 그러니까 20조의 60%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은 비금속 광물 업종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예? 전체 시장의 뭐 시가총액 비중도 1.18이지만 비금속 광물 전체 시가총액 20조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12조 3천억.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등락률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분류가 뭐로 돼 있어요? 분류가.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2차 전지로 보죠. 2차 전지로. 얼마? 8.84 올라와 있어. 저점 대비. 저점 대비 8.84. 그리고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도 9월 말 종가 얼마예요? 15만 원 종가예요. 16만 원이니까 만 원 올라왔으니까 얼마예요? 6% 이상.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철강을 가지고 계시든가 철강을 가지고 계시든가 비금속 광물 실질적으로 뭐로 보자? 2차 전지.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가? 왜? 10월 달에 에코프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얼마예요? 14% 올라와 있죠. 그죠? 우리 에코프로를 넣어놨고 포스코 케미칼을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10월 달 기준에 비금속 광물, 그 다음이 화학.
화학도 올라와 있죠. 저점 대비. 얼마 올라와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4.10. 얘가 누구예요? 그렇죠. 10월 기준에 LG화학 기준 6.9%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아쉽게도 약보합 0.53이고 얘가 6%대 시가총액 5, 6, 7위를 왔다 갔다 하는 LG화학이.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는 뭐뭐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얘는 얼마 올라왔어요? 10%. 10%.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9월 말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9월 말 대비해서 올라온 업종이 시장 대비 올라온 업종이 결국은 4개 업종인데 철강 쪽은 우리는 사실상 안 들여다보고 안 샀단 말이에요. 그걸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비금속 광물인데 결국은 비금속 광물은 포스코 케미칼로 보자. 왜? 시가총액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60%가 포스코 케미칼이니까 60% 이상이. 그 다음에 화학에서 LG화학과 IT, 누구나가 손가락질했던 IT. 카카오 네이버를 낙폭과대라고 편입하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저는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에. 그냥 막연히 실적 좀 보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결론은 자 다시금 보겠습니다. 시장의 랠리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설정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국내 증시의 랠리가 잘 보시면요. 국내 증시의 랠리가 월봉의 기준에서 코스피 지수의 랠리가요.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단 말이죠. 자,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로그 차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승률은 금리 인상을 원활하게 해줬던 위치가 됩니다. 2003년 요 자락, 조자락이 2003년 조자락이요. 512포인트예요. 그렇게 하고 21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왔죠. 2100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0%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당시에 누가 시장을 견인했는지. 여러 업종이 있는데 조선입니다.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 배의 수명은 자동차보다 길죠. 그래서 최소 이제 25년에서 30년을 잡습니다. 뭐 20년부터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70년도에 지구 전체에 70년 초반에 상상을 초월하는 배가 건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쭉 뿌려진 이후에 그 이후에 2000년 초반에 저 기준에 세계 경기가 크게 살아나면서 왜요? 중국 경기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을 시킨 거죠. 90년대부터 가파른 경기 회복, 경기 상승이 있었는데 그 중국이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다. 모든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했었고요. 근데 이 당시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요때만 딱 움직였습니다. 요때만 시장 주도주로서의 흐름을 좀 가져갔어요. 왜? 환율이 1140원에 방어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행해 왔던 조선주가 싹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3대 조선주가 끌고 왔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뭐 주인 없는 회사였지만 그리고 뭐 한진중공업이라든가 뭐 현대미포조선도 있었고 조선업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그게 얼마냐면은 33배. 그러니까 시장이 10배 움직일 때 조선주는 33배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에 제대로 된 랠리 속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랠리, 요 기준이 몇 퍼센트 올라온 거냐면은 900포인트 이탈되고 얼마요? 2200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150%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또 시장을 주도했냐?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는 어지간해서 꺾이지 않고 실적이 계속 상향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왔을 뿐이지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한 건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때 환율이 900원까지 깨져 내려갔는데요. 이때 환율이 900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어떻게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왔어요. 농담이 아니라 오르긴 올랐는데 시장보다 못 올랐고, 이때는 정확히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이 나옵니다. 150% 오를 때 딱 150% 올라요. 그리고 누가 가냐면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화학 종류가 나왔는데, 화학 종류는 오늘날의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랑 똑같은 역할이었어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무슨 얘기냐면 성장성만 부각이 돼요. 성장성이라기보다는 바이오나 2차 전지 성장성 때문에 프리미엄이 지금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바이오는 이제 다 빠져, 대부분 뭐 박살 났고, 셀트리온도 뭐 고점 대비 뭐 60% 70%까지 밀렸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36만 원에서 뭐 7만 원이 이탈됐나요? 이번에?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뭐 미국의 정책이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아직은 계속 강세인데, 걔도 이제 꺾여지면은 이제 좀 고민스러워지는 종목이 될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보듯이.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이제 화학 종류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랠리는 유동성 랠리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경기 지표가 좋아진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보가 나오는 겁니다. 지표가 별로 좋아진 건 없어요. 다만 돈이 무지하게 뿌려져서 화폐 가치가 훼손됐죠. 이 당시 짜장면 값도 분명히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화폐 가치가 훼손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화학과 정유는 유가가 100불로 올라가요. 근데 그 유가는 경기의 회복에 따른 유가 강세가 아니라 어떤 강세죠? 그쵸. 달러화, 결제 통화가 허벌나게 약세를 띱니다.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고, 그래서 그 결제 통화의 약세, 달러의 약세 때문에 유가가 100불에서 움직여요. 경기가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화학 종류는 경기가 좋아져서 기초 소재 부분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의 재평가 금액이 올라갔다. 그걸 명분으로 저쪽에 어디에요? 랩 상품에. 펀드 상품에는 돈 들어갔던 게 다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랩 상품이라고 해서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몰립니다. 그 돈이 몰리는데 그 랩 상품에서 자문해주던 쪽이 도저히 어떤 종목군에서 명분을 잡기 힘드니까, 그래서 화학 종류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뭐 이런 표현으로 거품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화학 쪽에 롯데케미칼, LG화학이 14배 올라옵니다. 시장이 150% 오를 때 시장 대비해서 10배. 그러니까 얼마예요? 14배가 올라와요. 자동차는 엔화의 초강세에 힘입어서 자동차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게 나옵니다. 기술력보다는 실적. 오늘날의 자동차는 이제 기술력의 기준으로도 승부가 되는 거죠. 수소차 세계 1위, 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세계 5위,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를 합쳐서 세계 5위, 그리고 고마진 사양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차량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력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엔화 강세의 가격 경쟁력. 그래가지고 기아가 15배 올라가요. 14배 기아가. 그래서 시장 그 주도주라는 거는 여기서 10배, 여기서 10배짜리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저는 분명히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리는 시점, 그 시점을 새로운 기준으로 봤잖아요. 이 12월이 여기입니다. 요 기점을 새로운 위치로 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장의 흐름이 얼마나 될까요? 요게 한 10% 수준입니다. 시장 상승률이 10%.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고점을,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닌데 이 고점을 넘긴 건 유동성으로 넘겼잖아요. 이때 넘길 땐 누가 잡아넘겼어요? 또 이때는 누가 잡아넘깁니까? 이때 넘길 때는 초기에 전기전자와 현대차와 조선주까지 합쳐졌는데, 그 다음에는 조선주만 갔다 그랬죠. 왜냐면 30년 만에 업황오조세의 기술력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럽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방산의 재래식 무기가 그래요. 선진 시장이 이제 안 만들어요. 덜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뭐 이때 당시 물동량의 증가처럼 조선주만큼의 호재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방산을 여전히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있고. 어찌됐건 이 기준에 조선주가 이렇게 시장의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2000포인트 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2000포인트를 돌리기만 했죠. 얘는 차화적 랠리는 돌리기만 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었고 자동차 업종 하나만 유독 엄청난 실적을 내준 거예요. 그다음 화학 종류는 돈의 힘으로 간 겁니다. 지금의 바이오 이런 것처럼. 그래서 화학 종류는 결국은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급격히 무너졌다가 2015년 이후에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정부 정책,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좀 일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기준에서 그런 내용이 발생됩니다. 그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 근데 정부는 돈이 없고 결론은 정부는 돈이 없고 기업이 나서서 뭐 투자를 좀 많이 해줘라 뭐 이런 내용이 더 컸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요 당시 기준에 2015년 이후에 재차 잘 보세요. 2015년 이후에 재차 2016년부터 해서 랠리의 요 고점, 그러니까 2200포인트라는 저 고점을 사상 최대치를 넘긴 게 어떤 업종인지를 한번 들여다 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넘긴 업종이 어느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것도 겪으셨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걸 겪으셨는데 왜? 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시켰을 때 이런 것도 한번 겪으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긴 했는데 퍼센테이지로는 힘겹긴 하지만 자신감 갖고 이제부터는 뭐 어차피 다투들겨 맞은 거니까 이제부터는 돌려질 때의 주도 업종을 찾아내는 그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원래 보시던 로그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원래 보시던 차트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원래 그냥 보시던 차트의 기준이 되는데 요 기준에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요 기준의 앞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2015년 12월 이후 기준 0083이에요. 이 기준에 자 이렇게 줄을 한번 거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요 줄을 1950, 60 오케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은 뭐 사실상 뭐 20% 조금 뭐 10% 조금 넘는 정확히 따질까요? 정확히 그래야 이제 주도주에 대한 역할론 부분도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때 종가가 1961이에요. 1961.31 그리고 저 고점이 331608 331608 마이너스 1961. 몇인가요? 1990 저도 한계가 오네 이제 31 1961.31 나누기 1961.31이죠? 해주면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3316.08 마이너스 1961.31 61.31 그죠? 나누기 맞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요종가를 따져야 되는데 고점까지의 상승률을 따져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의 그 기준 여기까지 기준이면 얼마예요? 2212.55 그러니까 2015년 종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기준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2212.55 마이너스 1961.31 나누기 1961.31 해주면 12.8% 올라오는 거예요. 12.81 12.81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누가 들어 올렸는지하고 시차가 걸리지만 원래 종가는 여기죠. 여기 종가였는데 고점이 한 단계 더 끌어올렸잖아요. 저 종가 고점을 찍은 거는 이제 1월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시장의 그 1830일이에요.
1831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2198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코스피 지수는 1960일이었고 얘는 1830일이야. 그러니까 130포인트 더 밑에서부터 지금 현재 지수는 비슷해. 2198 시장하고. 그럼 얘 상승률이 지금 월등히 높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얘 상승률이 지금 월등히 높겠죠. 그럼 중형주랑 소형주 볼까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 단순해요. 2015년 12월을 제가 기준 잡아드린 이유는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를 검사해 보면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이신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V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만기 되시고 연장을 이번 장에 안 하신 분들은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탈하신 분은 거의 안 계세요. 잠깐 들어오셨다 나간 분은 이번 그 기준에 하반기 기준에 2분이 계셨는데 안타깝고, 한 분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셨는데 9월 8일 날 전략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전략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쉽냐고. 그러다 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주식을 쉬시겠다고, 그래서 박수 쳐드리고 그냥 진짜 쉬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 분은 그 쉬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왜냐면은 그분은 마인드가 조금 아쉬웠어요.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배우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싫고 그냥 세비캔 그러면 세비캔 몰빵, 교육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리고 그 매매가 또 원활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하여간에 결론은 코스피 지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피 지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서 결국은 대형주만 살아남은 거예요, 시장 대비. 그리고 지금까지 기준에 업종만 잘 선택했으면은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떤 업종이었는지 볼게요. 자, 음식료는 어때요? 시장 대비 박살이죠. 2015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음식료에 대해서 주력주로서 들어간 적은 없어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오리온 우리가 또 섬유보호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21개 업종이 있습니다. 21개 업종에서 시장 대비 올라와 있는 게 3개인가 뿐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재, 종이목재, 그리고 화학, 의약품이 시장 대비 올라와 있습니다. 의약품이 8,450이라고 기준 잡으면 13,000 조금 올라와 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죠?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코로나19 겪고 그런 그 거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밀려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사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냥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영향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놓고 봐야 되니까 5,0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5,000포인트면은 60%, 시장 12%인데 60%면은 어우 5배 대단하죠.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케미칼 하나에 하나 시가총액 비중이 걔가 60%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케미칼 하나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 1.2%인 비금속 광물 이쪽이 포스코케미칼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놓고 보는 게 옳겠죠. 2차 전지로.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2,400으로 잡아주면 900포인트. 그럼 얼마야 얘도? 60%, 70%, 60% 정도 올라온 거죠. 6일은 6, 6, 5, 30, 60%는 딱. 그럼 의약품하고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의약품하고 2차 전지라고 해석할게요. 2차 전지가 60%. 그다음 철강금속. 시장 수익률이 안 되고 사실. 그죠? 그리고 시장 수익률 조금 되려나요? 3,700에서 시장 등락률 4,200이면은 500포인트. 그럼 시장 등락률 오케이. 기계. 의료정밀은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다음 운수장비가 자동차는 있는데 아쉽게도 조선. 그래서 자동차는 원체 강한데 조선 때문에. 그다음에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은 어차피 얘를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가 SK텔레콤,
KT 이런 쪽이잖아요. 어쨌든 그 종가 대비해서 얘는 60포인트니까 한 20%?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 대비 올라와 있는 업종 비교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 쓸게요. 통신이 얼마? 20%. 그리고 시장은 얼마? 12.8. 12.8. 뭐 12%? 13%? 오케이. 그리고 비금속 광물 그거는 2차 비금속 얘는 60% 2차 전지로 분류한다. 포스코 케미칼. 비중이 12%니까. 응? 그리고 이제 의약품 얘는 뭐예요? 60%. 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21개 업종에서 통신업까지 그 다음에 금융, 증권, 보험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38%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몇 퍼센트예요? 바닥 대비해서는 165%고요. 정확히 따져야 되니까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종가의 기준이 지금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의 기준으로 2233.252 마이너스 2233.252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였어요? 959938 959938 나누기 959938 해주면 132%죠. 소름 돋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132%? 아니 소름 돋지 않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 업종이라는 건 10배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금 보시면 다시금 한번 종목을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지금 시장에서 욕을 많이 먹는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 우리 방이나 좀 갖고 있지.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야. 그냥 같이 움직이시게. 삼성전자의 기준에 보시면 돼요. 지수하고 같이. 저점 대비 158% 올라왔죠. 가장 바보 같은 친구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2100을 넘긴 게 누구 때문에 넘겨요? 삼성전자가 끌어당기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현재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1700조 대비해서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336조니까 20%가 안 돼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1700조니까 19.76배 20%가 채 안 되는 거죠. 어찌됐건 삼성전자 20%의 비중이 시장을 이렇게 견인을 했다.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가 일부 보탬을 준 거죠. 그래서 시장 2200포인트 이 줄 거드린 거 요걸 지금 제가 수치를 굵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내일 단타 칠 종목은 좀 이따 다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매일매일 상한가 잡는 거 그거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응? 아 이거 왜 이걸 표시를 못하지 제가? 희한하네. 응? 왜 안 될까요? 있는 것도 안 되게 됐네. 참 답답해졌네. 어찌됐건 그럼 이걸로 그리죠. 정확히 보시면은 시장이 앞전 사상 최대치 고점이 2200포인트가 안 돼. 2100포인트 되거든요. 거기를 들어 올린 게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의 기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붕괴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19 3월달에 터지기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020년 1월 2월에 사상 최대치를 찍습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삼성전자 실적이 36조 7천억이었어요. 사상 최대치 찍은 게 36조 7천억. 언제? 2013년도에 36조 7천억 찍던 게
요 당시 기준에 58조 이렇게 찍죠. 응? 58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영업이익이 75% 이상 증가했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안 움직였어요. 또 하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익 소각이 14%를 합니다. 왜? 삼성전자만 물적 분할을 못하게 해요.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중에 시간 될 때 기업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주사 전환을 삼성전자만 못하겠어. 모든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제발 지주사 전환해 하면서 IMF 이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주사 전환하게 해주고 당근도 줬는데 삼성전자만 못하게 해서 자사주를 14% 이익 소각합니다. 만약에 지주사 전환할 수 있었다면 이게 이제 의결권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사주 14%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뭐 330조인데, 예? 300조라고만 기준 잡아도 14%면 얼마야? 40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 72% 올랐어요. 정확히는. 72%를 땡기면서 지수가 땡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주도 업종의 기준인 거예요. 주도 업종의 기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장이 돌린다 했을 때 10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려야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닙니다. 걔는 지금 프리미엄이 감당이 안 돼요. 얘가 돌려야만 지수가 돌려진다. 돌릴 가능성이 있느냐? 돌려진다. 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하회된 그 실적이 그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30% 수준이에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 수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하향됐어도. 그럼 얘네가 못 돌리면 이제 일단은 시장은 말 그대로 경기는 끝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장 못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해서 10배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는 더 올라와 있고 사실 이게 주도주라는 거고, 응? 어지간한 소형주 중형주 변동성 큰 애들보다 무게감이 더 있는 거고요. 저 고점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60% 올라와 있을 때 25,600원 대비해서 6배 수준, 정확히 6배 수준이죠. 고점 찍을 때가 시장이 60% 정도 올라와 있을 때예요. 60%대. 그러면 하이닉스는 25,650원 대비해서 얼마? 600% 올라와 있는 거예요. 15만 원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금 한국조선해양 있죠? 한국조선해양이 시장 300% 올라올 때 주도주의 역할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확 얘가 지금 다 안 나오나? 다 나올 건데. 얘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6개 업체로 분할을 한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이때는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죠. 마지막에 로그 차트로 보더라도 엄청난 랠리가 나옵니다. 2007년도에. 왜 그랬을까요? 매집도 안 돼 있고 외국인이 내립하는데도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어요. 하여간 어찌됐건 15,900원 2003년 이후에 저점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수정주가죠. 수정주가인데 이 당시 기준에 사실상은 15,900원이에요. 이 수정주가를 안 하고 실질 그냥 예전 주가로 한번 볼게요. 수정한 주가로 안 하고 보시면은 15,900원에서 55만원까지 올라옵니다. 수정주가로 보니까 고점도 뭐 40만원대로 나오는데 15,900원에서 정확히 55만원이죠. 이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응? 이게 전부 다 이 당시에 조선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을 냈으니까, 그 수익을 냈으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조선주에 대한 엑스파일 2005년 4월 달에 그 당시에는 이제 팍스넷이라는 사이트가 우리나라의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70%를 했어요.
이쪽 바닥에. 예? 그래서 이게 54페이지짜리예요. 윤정두가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했다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2005년도 4월 팍스넷이라는 곳에 이제 그 자료를 올려드린 건데, 예? 이렇게 그 강의 내용 기준 잡고 이게 54페이지짜리. 이때 당시 뭐 프로필도 이때 당시도 휘황찬란했죠. 결론적으로 조선업항에 대해서 이 표 보시면 어때요?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다 윤정두가 만든 거죠, 이거. 다 윤정두가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직원분도 그때 한 20명 있었는데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원은 없었고 직원만 썼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봐야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조선업종을 우리의 탑픽 업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 우리는 삼성중공업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장 300% 올라올 때 33배. 그렇게 해서 한국조선해양은 결론은 이제 그 시장 주도주는 이렇게 간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2009년, 2008년, 2009년 저점 찍고 시장 150% 오를 때, 그때 당시에 14배 움직였죠. 47만 5천 원 뭐 이런 가격 대비 32,200원이었으니까 14배.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때 이 종목은 이제 거품이 좀 껴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거품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랩 상품이 베팅을 하는데 그 베팅에 대한 기준점, 설정 기준점, 유가가 올라가서 재고 자산이 뭐 올라갔어요. 그 내용입니다. 얘는 11배? 11배 정도네요. 아까 14배로 잘못 말씀드렸고, 기아가 또 14배. 자동차에서 슈퍼볼에 광고할 정도로 엄청난 5,700원에서부터 84,600원. 요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주도주 다진한 거 아니냐, IT 뭐 정점이라는데 그거를 그 논리를 자꾸 이제 뭐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때 여전히 시장은 기술주가 시가총액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품에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을 겸비한 성장성의 기준, 실적이 없는 뭐 성장성만 내세우는 의약품이 아니라, 또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그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폭등이 나오면서 사실상 네이버도 동반 폭등이 나왔죠. 작년 기준에. 장중 기준에 네이버가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어갔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없는데 이쪽 위에 있으려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애플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없으면 그 전 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주장하고 우기고 얘가 좋을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애플 환율도 뭐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다 그 내용의 기준이 이 달러 인덱스가 우리나라에만 문제를 불거일으키는 게 아니고 엔화 부분에도 그렇고 유로나 파운드, 그리고 파운드도 뭐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꼬리 달고 돌리긴 했지만 그게 파운드와만 뭐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유로화 대비 뭐 엔화 대비 그렇게 뭐 얘들만 약세를 띠는 게 아니고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일본, 유럽, 영국 일본, 유럽, 영국, 우리나라까지 다 상대적인 약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뭐 방송에서 뭐 일본 그 여행이 재개돼 가지고 뭐 엔화의 약세 때문에 어쩌죠? 아니야. 엔화 사실상 그 코로나19 전에도요. 10배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9점 몇 배 해요. 그러니까 뭐 한 6, 7% 정도 등락 차이. 근데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뭐 엄청난 엔화 약세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럼 뭐 이런 내용은 일단 지나간 거니까 이제 시황 부분 아까 그 경기 동향에 대한 시황은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애플 쪽에 대한 시가총액, 애플의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총액 부분이 이게 이제 뭐 반도체하고 똑같냐라고 했을 때 그냥 IT 전체적인 기술주 전체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니 애플 보자. 하이닉스 문자 지속적으로 나갔고 긍정적으로 우린 보고 있고 애플 여기 있습니다. 애플의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보시면요. 일단은 성장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PER이 21배예요. 21배. 어? 테슬라가 85배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정책주라고 제가 자꾸 그러니까 뭐 테슬라 꿈해주시기입니다 하지만은 정책주인 거고 너무 거품이 낀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애플 기준에 이제 21배는 뭐 심각한 정도의 PER은 아니에요. 응? 사우디 아람코가 20배니까. 응? 그잖아요. 사우디 아람코가. 그래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순위가 사우디 아람코에 밀린 적이 있어요. 이게 6월 말이고 6월 20일이고 7월 1일 기준에 애플이 밀렸어요. 사우디 아람코에. 근데 이거 바로 이제 7월 5일에 회기가 됐고 그러고 나서는 뭐 격차가 20%까지 20%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지금 한 10% 격차로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10월 13일 기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7월 말 저점보다도 위에 놓여져 있는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 쪽의 판매가 신품 판매가 뭐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문제되진 않는다. 응? 시가총액 기준에 그게 문제됐어요?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 순위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시가총액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기술주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엑선모빌이 시가총액 순위 없었어요. 없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올라온 겁니다. 엑선모빌이. 어느 정도 수모를 겪었냐면 세계 1위가 엑선모빌이었어요. 엑선모빌. 세계 1위가 특히 이제 공화당 정부 때 세계 1위였는데 정책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다우 지수에서도 퇴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주도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설정해서 놓고 보면 요 위에 그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걸 찾으려고 그러냐면요. 시가총액 10위까지 종목군에서의 실적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실적 전망치 현재 기준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그래야 이제 주도 업종의 기준을 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반기도 이왕 보는 거 2015년 이후를 보셨잖아요. 그죠? 2015년 이후를 보셨고 또 9월 말 대비해서의 흐름도 보셨고 그리고 보겠습니다. 금양 그리고 SM 그리고 저 종목군들을 오늘 다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당장의 기준에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저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종목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흐름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하고 그런 걸 놓고 보시는 게 맞죠. 잠시만요. 시가총액 그 기준에 수익률 기준이 안 나오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걸 끄집어 올게요. 끄집어 와서 기준을 찾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다운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카카오 쪽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다운이 되긴 되네요. 다운이 되긴 되네. 그래서 원고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원고를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시가총액 순위별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 누적 수익률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제 여기서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 시황 다 봤고요. 실적주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가 금양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실 때 누적 수익 범위 있잖아요. 뭐 그거 보겠습니다. 쭉쭉쭉.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숨겨놓은 종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가입하면은 우리 지금 뭐 몰래 매집하고 있는 종목, 정신 나간 것들이지. 몰래 매집하고 지들이 뭔데 뭐 매집을 해? 그 말이 돼요? 혹은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을 뭐 하겠다. 세력이 매집을 왜 해요? 지분 신고할 일 있어? 매집을 하면 5% 이상 사들여 갖고 주가를 만지겠다는 건데 지분 신고할 일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꽁수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에서 이제 실질적인 수익 범위를 좀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잠시만요. 잠깐만 안내 드릴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시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기준에 저한테 좀 연락이 왔는데 요 부분에 이제 선착순 3분이라 했잖아요. 2분이 다 입금하셨어요. 한 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께는 어차피 이제 요 상품을 바로 올리진 않는데 지금 오늘까지 10% 할인 이벤트를 하니까 지금 기준에서 내일장부터 같이 움직이셔야겠다. 또 할인 어차피 나 가입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을 받아 가십시오. 할인을 받아 가셔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 가십시오. 10% 할인 이벤트 지금 전화하세요. 이쪽으로 고객센터로 지금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그 개장 전에 할인 이벤트 참조하시고. 그래서 주력주 포트폴리오는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태조 이방원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LG화학이든 에코프로든 이런 종목군들은 2020년부터 사실상 들여다본 거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병행을 안 했죠. 왜냐하면 삼성 SDI는 IT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은 화학업종 겸 이렇게 SK이노베이션도 그쪽 두 쪽의 기준을 특히 이제 LG화학 쪽 위주 회사의 기준으로 들여다봤었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도 그 당시에 중간중간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5월부터 이제 방산주 5월부터, 그 다음에 7월부터 에코프로, 그 이전에 작년 하반기에 다 들여다봤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는 8월 5일부터 생긴 단어예요. 포털 뒤지시면 8월 5일부터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됐건 그 하반기 이후, 그 이전부터 봤지만 하반기 교육 이후의 누적 수익 범위인 거고. 그리고 이게 11종목이니까, 지금 몇 종목이에요? 10종목입니까? 10종목이면은 종목당 몇 프로예요? 99%, 종목당 100%네, 평균. 근데 이 수익 범위를 다 넣은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이제 계좌 다시 보여드리면 실적주 보세요. 그 다음에 정책주 보세요. 그러니까 실적주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뭐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붕괴된 이유, 얘도 60조까지 올라와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이고요. 얘도 76조를 넘긴 종목. 장중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7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걔는 이제 3위,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기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각자 그 올라온 날이 다른 날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지금 영업이익을 보세요. 내년도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셀트리온이나 네이버 이런 종목을 우리는 다 매매를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전부 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 내용 부분도 뭐 한번 다시 볼까요? 이왕이면 다시 보시죠. 우리는 종목 하나라도 문자 사인이 나가면 여기다 전부 다 넣어놓습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소름 돋을 정도로 고점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아주 스타트가 딱 설정되는 그 시점에 딱딱딱 들어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보시면은 2021년 3월 그리고 2022년 3월 29일 30일 이거는 전체 개장 전 관심 종목이니까 의미 없는 내용이고 21년 1월 14일자로 뭐라고 나갑니까? 이날 이후로 문자가 없죠. 1월 14일 이후로 셀트리온 비중 시초가에서 35만 5천 원 이탈되면 다 매도. 싹 매도. 삼형제 다 매도. 그죠? 1월 달에. 그리고 얘네들을 언제 편입했는지 보시면 다 있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21년도 있고 20년도 12월에 편입이 있을 거예요. 20년도. 한번 봅시다. 12월에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문자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을 11월 25일 날 삽니다. 이날이 뭐냐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에 상한가를 가요.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에 상한가를 가요. 그래서 개장 초에 셀트리온 제약을 딱 샀는데 바로 상한가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뭐 못 잡으신 분들이 나 이거 못 잡았어요 하길래 셀트리온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편입을 드려요. 32만 8천 원, 목표 37만 원이죠. 그 다음 헬스케어는 11만 원대 편입이라고 하는데 이날 편입 안 됐어요 솔직히. 얘는 편입이 됐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편입이 돼서 17만 3천 원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초단기 10에서 15% 저시가총액 큰 애들이 보시면은 보자고요. 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저 종목 나빠요. 그러면 윤정도가 나쁜 사람이야. 그건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세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의약품, 제약바이오,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 얘기 한 사람이 쓰레기야.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는 종목 여기서 매수를 안 해요? 매매를 안 해?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고서 움직이는데 그럼 지가 기술적 분석 못한다고 남까지 수익 못 내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범위에서도. 그죠? 그리고 무조건 사라는 또 정신병자 있어요. 그 무조건 사라는 애들은 걔네가 뭐 정점에서 팔아드릴 것 같아? 걔네들은 때려 죽여도 여기서 계속 사라래. 광고 자체가 마케팅 자체가 여기서 우린 매집했어요. 이거 다 먹었어요. 이러잖아. 걔는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거야. 기술적 분석하는 친구들은 벌써 이 고점에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맨 처음에 문자 사인이 11월 25일이죠. 2020년 11월 25일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거의 얘네를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들여다본 이유도 뭡니까? 거래대금이 터져요. 앞전에 터졌던 요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요 날도 매매를 했었는지 요 기준에 장대목 떨어진 게 뭐예요? 이게 블록딜 터지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윤정도 방송 나와서 블록딜 악재 아닙니다 라고 해서 유수익 잡아내드리고 그리고 6월 때는 사실 안 들어간 것 같아. 제가 기억이 들어갔었나? 하여간에 그리고 나서 요 기준에 11월 25일 날 요 날 저점이 30만 4천 원이고 30만 3,500원이고 우리가 편입 문자 사인 나간 게 아까 보시면 32만 8천 원이고 목표 주가 37만 원인데 37만 6천 원. 그죠? 그렇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월 14일 날 아까 보시면 1월 14일인가 그렇죠? 33만 6천 원인가 얼마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 34 얼마였어요? 30 다시 보죠. 다시 뭐 그까이 거 보면 되지 뭐. 정확하게 매수 매도의 기준이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계셨던 유료 회원님들 다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얼마? 35만 5천 원. 야 귀신이네. 35만 5천 원 1월 14일 날. 그러면은 1월 14일 그 가격이 왔는지 봅시다. 35만 5천 원 이탈되면 여기죠. 안타깝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전량 매도 종가가 35만 2천 원이야. 그리고 한번 이렇게 돌렸지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뭐 지금 종가 얼마입니까? 17만 원? 그 이후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뭐 정 의원님들 계시는데 뻥칠 수 없잖아. 그리고 셀테리온 제약도 똑같아. 그날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공략은 셀테리온 헬스케어를 한 거예요.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 공부하는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장 초부터 터졌기 때문에. 장중상한가 29.93. 그죠? 얼마에 팔았어요? 17만 3천 원의 전량 매도.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날 이후로 하루 이틀 들어가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1월 14일 날 저거 매도할 때 싹 다 매도. 셀트리온 매도할 때.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집중을 해서 들어갔었죠. 11만 원대부터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11월 26일 이후부터 해서. 미련은 없어요. 얘도 11월 26일 이때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11만 원 편입이라는 못 잡았어요. 얘는.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를 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들여다보면서의 매매. 그리고 1월 14일이 언제예요?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정리. 그럼 최저가의 정리에서도 15만 3,700원. 지금 얼마? 6만 6천 원.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날 이후에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죠? 그날 이후에 똑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문자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문자 안 보여드리고 이날 우리가 이때 당시에 우리가 8월 2일입니다. 정확히 날짜까지 찍어서 말씀드려요. 8월 2일 날 이거 아니야. 이건 개뿔 거래량 없는 거고 8월 2일 이때 거래대금 4조씩 터집니다. 8월 10일, 8월 16일, 17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일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죠?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요. 7천억씩. 이게 4조. 그 앞전에는 거래대금 없을 때 얼마? 이거 얼마야 이거 거래대금. 형성도 안 돼 이런 거는. 450억. 450억 터져. 결론적으로 얘도 30만 원 수준에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36만 원 찍고 내려왔을 때 왜?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매도하는 거지.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아마 이때쯤 다 매도했을 거예요. 이때쯤.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손실이더라도 손절합시다. 다른 종목 찾아드릴 테니까. 그게 멘토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얘가 지금 7만 원이 이탈됐었죠. 6만 7천 원. 그럼 36만 원 대비 몇 프로? 80%가 락이죠. 우리는요. 중간에 거래 일부 있을 때 들어가서 대부분 실패. 응?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설명드리고 다시 넘어옵니다. 네이버. 자, 보시죠. 고점 대비 얼마? 64%. 올해 8월 대비해서 얼마? 올해 8월 대비해서 하반기 64% 빠졌고요. 올 그 하반기 7월 이후 그러니까 8월 고점 찍고 41%. 카카오는요. 이게 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애들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우리 다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70%. 월요일 날 또 폭락하겠죠. 카카오 그룹주들 전체가. 제가 볼 땐 폭락할 것 같아요. 그걸 저점 매수한다고 들어갔다는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얘도 7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9%.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절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거예요. 카카오뱅크 81%. 카카오페이 85%. 크래프튼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크래프튼이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넘기고 있었죠. 계속.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NC소프트보다 그 가격이 높을 수는 없다. 프리미엄이 너무 세다. 근데 왜 사냐 이런 내용은 나중에 교육을 하나씩 받으세요. 지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걔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런 종목분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수익 낼 때만 보시면 되잖아요. 이 당시에 우리 마지막 손절을 했어요. 바닥에서. 그랬더니 3일 만인가 50%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이탈을 했어. 이때는 회원수가 한 300명, VVIP에만 한 200분 계시고 한 300명도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이탈하죠. 두 분이 이 당시에. 제가 볼 땐 그분들은 퇴출됐어요. 자산도 크셨는데 왜? 기준이 없거든. 그냥 에이씨 냅뒀더니 더 가는데 왜 이걸 정리하라 그랬어. 아 여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밀릴 때 계속 더 샀겠지.
죽는 건지 모르고. 실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거는 얘는 그럼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어떤 건가요? 시젠. 얘는 실적도 좋은데. 시젠. 얘도 고점 대비 90%인데 얘는 이제 무상증자 100%가 있으니까 그 16만 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16만 원 대비해서 29,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HMM도 참 우리가 수익도 많이 냈지만 마지막에 손실도 굉장히 크게 낸 종목이란 말이에요. 손실도 5만 원 대비해서 63% 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갖고 손실도 많이 났어요. 수익도 무지하게 냈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거래대금 이런 거 보면서 실적 부분이 부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채가 원체 있고 전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 실적 부분을 또 정점 찍고 밀릴 때. 그럼 다시금 보겠습니다. 다시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에서 여기서 지금 20위로 회귀된 종목이 하나 있어요. 20위. 여기는 안 보이지만 한국전력이 아마 20위일 거예요. 다른 종목이 원체 빠져가지고 원체 빠져서 걔가 20위가 된 거야. 이해되시죠? 다른 종목이 원체 빠져서. 그리고 그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어요. 응?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시가총액 크다고 와 이 종목 대박이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야 하나솔루션이 뭐 끝내주고요. 실적이 이번에 되게 좋고 개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니까. 실적이 얘가 뭐가 좋아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거는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순이익을 발생시킨 거는 2021년이 처음이에요. 연간 단위로 95년부터 연간 단위로 순이익 낸 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LG그룹이 진행을 한 거죠. 어떻게? 95년부터 얘한테 돈 갖다 쏟아붓는데 얘를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단행하려고 해도 적자 기업에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칫하면 배임으로 걸리거든요. 왜? 돈 들어오는 게 남의 돈 투자받은 거 운영하는 돈이잖아요. 대부분이. 그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미국의 테슬라의 초강세,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2차 전지가 뭐 초강세를 띄워준 거고 저실적 대비해서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시세 부분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 지수의 등락률에 연동되는 수준뿐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을 더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왜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를 띄었느냐? 그거 이제 설명드리면 MSCI 지수의 선진 시장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7월 말 보호 예수가 풀린 것이 그것이 이제 유통 물량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한 3천억 되는데 그 중에 600억이 이제 행사가 됐고요. 들어왔고요. 그 패시브 자금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500억, 400억 들어오는데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에 액티브 펀드 쪽에서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자기들의 매수한 부분을 이번에 비중 변경될 때 거기에 마지막 그 동시효과에 넘깁니다. 그 넘기게 되면은 이제 그 패시브 쪽에서 받아간 통합 3천억 원의 그 물량은 그게 이제 공매도로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쪽은 비중으로 채워놓고 있는 거고 그냥 자기는 계속 가져갈 거니까 공매도하는 쪽에 대차를 해주죠.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른 거고 실질적으로는 실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너진 이유가 실적이라고 그랬죠.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지분이 90%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5%인가 그래요. 양지사랑 똑같은 거죠. 뭐. 그 기관 지분 빼고 개인 뭐 지분 일부 빼고 나면 뭐 없어요. 유통 물량이. 그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실적이 돼 있는 쪽은 현대차. 근데 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내년에 현대차의 실적은 10조로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그러면 실적의 영업이익이 2위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망치가 다시금 상회될 걸로 작년 10월 달처럼 상회될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상향될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현대차 기아예요.
지금 10월 달에 또 하반기 기준에 6월 말 종가 지수 대비해서 현대차가 조금 더 빠졌어요. 시장 5% 빠졌을 때 현대차는 7% 이상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현대차에 대해서 악재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미국의 미국의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업황의 정점이 달했다. 그러면 메이저들의 흐름이 먼저 나오겠죠. 외국 기관이 먼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대차는 외국 기관의 매집이요. 6월 15일인가요? 6월 15일 이후에 2%대 매집이 됐고요. 그 작지 않아요. 2%대라는 어마어마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7천억 이상을 매집을 했고, 그리고 3월 22일 그때부터로 따지면은 1조 2천억을 매집을 했어요. 1조 2천억.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그 실적이 뛰어난 쪽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인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1분기에 기아, 2분기부터는 이제 현대차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실질 편입을 이렇게 잡고 있고, LG화학 마찬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SDI가 위에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LG화학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SDI가 이제 10위 밖에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SDI가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됐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죠.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띄어내고 3조 6천억을 해요. 응? 그리고 내년엔 더 커져요. 그리고 내후년 더 커집니다. 내후년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왜 그럴까요? 매년 돈 벌어서 LG에너지솔루션에 적자에 돈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리고 또 추가 시설비에 그게 안 나가. 상상을 초월한 점 실적이에요. 당연히 SDI보다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하향을 시켰어도 주가가 더 많이 밀려 있어요. 업황 전망치 하향시킨 것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인데 거기에 이제 LG화학을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도 실적이고, 또 한 가지는 블록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81.84%의 지분에 대한 할인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할인율은 70% 할인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블록딜, 그 블록딜 물량이 최소 11.84%를 블록딜을 한다라고 암시를 해놨죠. 자기네들은 절대 블록딜을 안 할 거다. 그럼 법적인 요력은 없어요. 대신에 70% 이상 가지고 갈 거다. 그럼 뭔 소리냐면 11.84%는 블록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자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95년부터 쏟아놓은 자금. 그게 1차 자금 10조 이상이 땡겨지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땡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도 앞서 보여드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크래프튼,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처럼 그 프리미엄이 다 깨져 내려갈 수 있는 위치였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아주 좋은 수급 현상이 나와준 거죠. 좋은 위치에서 블록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0조짜리에 10조 이상의 돈이 현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LG화학도 블록딜 얘기가 쏟아진 7월 말 이후에 올라와서 68만 1,000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시장이 원체 그 고점 대비 또 300포인트 이상, 400포인트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400포인트 더 되죠. 3,550에서 얼마예요? 350포인트인가? 하여간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진 거일 뿐이지 자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가총액 10위, 20위까지로 보더라도 실적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뿐이 없습니다. 그게 주력주로서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참 지금 뼈저리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5%인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14.84죠. 6월 말 종가 대비. 이게요, 9월 말까지 하이닉스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9월 말까지?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마이너스 8%였어요. 이거 고가 기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였어요. 그때가 9월 말까지가 시장은 마이너스 7%대였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8%였어요. 근데 그게 저점 대비 18%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반전된 거고, 현대차는 그때 플러스 한 2% 정도 됐는데 마이너스 그 시장 7%일 때. 근데 지금 시장 하락률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왜 밀렸어요? 아니 무슨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미국에서 보조금 폐지돼 가지고 어쩌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현대차 동영상 링크 있으니까 그 부분 꼭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공지사항에 보면은 어지간한 동영상 링크는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차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공지사항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7번째 방 보시면 누르시면 다 나와요. 나오니까 뭐 주력 포트폴리오, 신라젠 싹 다. 내일은 파일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링크 부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싹 다 여러분 보시고 방금처럼의 기준에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동영상 꼭 보십시오. 아니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눈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태양광 같은 경우도 OCI하고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솔루션 위주로 보자. 그리고 방사는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현대로템을 넣어놨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보고 있고 2차전지 에코프로 그리고 병행해서 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항공우주 1순위 그다음 현대로템 2순위 3순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 1순위로 놓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거기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 순서대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선입견 때문에 못 잡아낸 SK 하이닉스나 LG화 그리고 지금은 힘겹지만은 현대차 이런 종목을 멘토의 역할이라는 게 유료라는 게 별게 없어요. 유료라는 게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 게 유료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다면 더더욱 좋죠. 더더욱. 지금 압박링 계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박링 계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기준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잘 보시면은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나와 있나요? 금양이고 이건 금양. 10월 달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 범위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포트폴리오 수익이 아니라 이제 10월 4일 뭐 하나솔루션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신 거죠. 그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신 공식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 이 기준이 아니라 51,000원의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고 뭐 주린열공 선생님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의 뭐 차익 실현 또 뭐 재편입 기준 잡으셨겠죠. 또 케빈 선생님 2차 전지 관련 상승 끝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의 하락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사주 매입 좀 해라라는 압박을 넣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고. 또 이노룰스 이런 종목군들도 주력주 포트 채워놓고 나서의 개별 수익 범위가 잡히죠. 지금 4거래일 동안에 98% 올랐었어요. 이노룰스가. 그리고 압박링 같으신 경우가 이제 금양, 미래나노텍 이번에 또 수익 차익 실현. 그러니까 시가총액 금양도 1조 2천억까지 올랐었어요. 또 SM, VA. 결론적으로 압박님 그 포트폴리오 내용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아주 원활하게 매매 기준을 잘 잡으셔서 저랑 한 지금 이제 4년 차인가 그러실 거예요. 3년인가 4년 차인가 되시는데 고점 기가 막히게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저점 잘 잡아내세요. 그 감사하게도 뭐 교육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점 저점 잡는 방법이나 그 고점 저점 인식 부분은 당연히 이제 문자 사인으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점 저점의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낼 수 있게끔 교육해 드리는 게 더더욱 중요하죠. 여기에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잠시만요. 한번 더 볼게요.
여기에 없으면은 8회차에서 압박링 거는 그 계좌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범위를 어떤 식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금요일 방송 끝나고도 대화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화 주신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51,000원에서 정점의 인식이 51,000원 넘길 때 단기 정점의 인식이 일부 잡힐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조정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훅 밀렸다가 돌리는 과정에 51,000원이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있는 자리니까, 저점 물량을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이 있다면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시장에서 들어 올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십시오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압박링 같으신 경우가 그런 매매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LG노텍, 코스모 신소재, 신고가에서 차익 실현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8회차에도 없으면 7회차에 봐야 되는데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 있죠. 몇 개만 이제 추려놓은 건데, 예를 들면 압박링 같으신 경우가 작년 9월 28일 날 OCI에 차익 실현을 단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군데 계좌인데 계좌 세 군데 있어요. 올해 6월 28일에도 또 차익 실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을 잡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솔루션의 기준을 좀 잡자. 요걸 설정을 해드렸죠. 그렇게 되고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4일 날 차익 실현하셨는데, 이때는 사실 시가총액 1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을 때 1조 2천억까지 갔는데, 이때 매매하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계속 매매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보시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차익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 그죠? 추가 차익 실현 이번에 금양 14일인가요? 13일에 급등 나왔을 때, 상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8월 10일 날 차익 실현, 재편입, 그 다음에 9월 8일 날 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 13일 날, 그죠? 그럼 금양의 위치를 이쪽으로 바꿔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때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나는 못 잡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교육받고 LG노텍 3월 21일 그리고 7월 28일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재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준인 거죠. 나는 정점을 잡고 싶은데 그걸 자꾸 놓쳐요. 그럼 방안에서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릴 텐데, 그것도 나는 싫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가 고점 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받고 스스로 매매가 될 수 있는 그 기준도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업황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업종과 주력주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준에 이제 일봉으로 6월 말 기준을 또 잡아서 놓고 볼 겁니다. 6월 말. 그렇게 해서 6월 말이면 대략적으로 0072? 그쵸? 7월 1일 6월 말. 이게 이제 0072가 정확히 6월 말 대비해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시장이 여기에서부터 5%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고점은 13% 빠져 있는 거고 5% 빠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5%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6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은 5.15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수까지 정확히 보지는 않을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뭐 13%고, 대형주 기준에서도 비슷한 하락 유례 기준이 될 거예요.
봅시다. 대형주 기준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요 종가 대비해서 하락률 자체가 2290에서부터 2190이니까 한 100포인트? 그죠? 100포인트도 안 돼. 한 90포인트? 그럼 90포인트면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피 지수보다 덜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대형주의 기준이다 보니.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하시라는 거예요. 중형주는 뭐, 안 봐도 더 빠져 있는 거 알잖아. 에? 안 봐도. 그죠? 안 봐도. 반등도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반등도. 또 소형주는요, 얘도 안 봐도 더 빠져 있잖아. 이게 5%만 빠진 것 같아요? 더 빠졌죠? 10% 빠졌네, 10%. 2200에서 2000. 중형주는요, 2700에서부터 2450이니까 얘도 300포인트니까 10% 이상. 음식료. 얘도 안 봐도 시장 대비 더 빠진 것 같고. 섬유복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392 대비 얘는 뭐 조금 덜 빠졌다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의미 없고. 종이목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 대비 좀 올라와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6월 말 대비 7월부터 하반기 기준에 의약품, 비금속 광물이 올라와 있죠. 2차 전지의 기준에서로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을 그러면 다시금 들여다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포스코 케미칼 일봉 0072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점 대비 60%. 뭐 종가나 저점이나 뭐 비슷하다고 치고 저점 대비 60%. 이게 2차 전지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2차 전지를 태조 이방원이 아니라 태조 이방원은 8월 5일부터라니까요. 그 이전부터 2차 전지 보고 계셔야죠. 그럼 에코프로는 얼마 올랐어요? 에코프로는 우리가 7월 중순부터 7월 14일부터 들어갔고 결국은 에코프로의 상승률은 얼마? 127%입니다. 근데 우리는 4번을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버렸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27% 넘죠. 그럼 비금속 광물 하나 제대로 상승률이 나온 거고요. 철강금속이 10월 달에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4,000포인트 정도에서 180포인트니까 얼마? 5% 정도. 시장 마이너스 5%인데 얘도 대단한 거죠. 그럼 2개. 그 다음에 기계. 얘도 뭐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의료종밀. 얘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운수장비. 조선과 자동차가 좀 많이 밀린 거죠. 유통. 없어요. 21개 업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업종 거의 이제 21개 다 넘어가기 가까워지고 있는데 없어요. 6월 말 대비해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하반기에 오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시장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사놓고 아무 종목 뭐 내가 산 종목은 우량주예요. 뭔데요? 증권주 우량주 샀어요. 뭔 의미가 있냐고. 난 보험주 우량주 샀어요. 이게 21개 업종입니다. 그럼 2개 올라와 있죠. 뭐뭐 올라와 있어요? 철강금속. 솔직히 우리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고. 비금속 광물 2차 전지. 비금속 광물이 왜 2차 전지냐 아시잖아. 시가총액 20조에서 12조 3천억이 포스코 케미칼 한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업종. 이 전기전자 업종에 있어서는 이제 3개의 종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지수가 올라온 거는 사실상 LG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이 큽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정점이고 끝났다, 다 팔아야 된다 그 난리를 칠 때 삼성전자가 시장 등락률 수준인가요? 시장보다 얘가 강하네요. 그죠? 삼성전자 부분이.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삼성전자의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요 위치에서부터 요 정도. 시장 마이너스 5%일 때 삼성전자는 덜 빠진 거고 거의 빠진 게 없고 1%.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대박이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마지막 업황 기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여기서 지수가 주가가 반등 나왔다고 해서 뭐 대박 났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점 대비 18.78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6월 말 종가 대비 4%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월등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거는 야, 내가 윤정도 얘기 듣고 이렇게 포트만 채웠어도 대박인데 쓸데없는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들어서 이 좋은 종목을 소형주 잡주 혹은 자기 위안을 자기가 가져가요. 뭐 세비캠 금양 뭐 시가총액 1조 이제 막 넘고 성일하이텍 2조인데 뭐 이게 끝내주지 않냐. 안 된다 그랬죠. 우리도 들어가 있지만 저 종목군들의 비중을 그렇게 실어갈 수는 없다. 변동이 크고 그리고 매집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빈도 거래에 의해서만 움직인 거다. 그럼 지금 느끼시는 거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욕심 안 내고 건물 갖고 있어봐야 1년에 뭐 세금 떼고 5% 수익도 안 나오니까 물론 건물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은행금리보다 조금만 더 수익 내자고 들어오신 그 초심의 마음처럼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 생각해놓고 또 뒤돌아서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종목군들로 원금 회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분기에 20%씩 수익 내주면 그것도 시장 빠질 때 분기에 20% 수익이면 한 달이 1년이면 따블이 넘어요. 그잖아요. 복리로 가기 시작하면. 근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야. 1년이면 따블이 넘는데. 그러니까 윤정도한테 의지를 하셔야 이걸 주는 거고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 에코프로 막 4번씩 책실하고 다시 사고 싶다. 그렇다면은 장중에 교육도 같이 받으시고.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 자 정리합니다. 하이닉스의 공급이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공급이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반도체 수요가 이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반도체 대량 그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표현을. 근데 전체 업황이 지금 경기가 다 안 좋다며. 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일시적인 수요의 둔화가 나타난 거죠. 수요의 둔화. 초록색이 수요. 빨간색이 공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급이 예를 들면 공급이 서로 막 경쟁해갖고 공급을 이따만큼 찍어버렸어. 근데 수요는 그대로 뭐 요 정도 있든가 조금 늘어나서 요 정도뿐이 안 됐어. 그러면 이 공급 늘어난 것만큼의 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요가 축소됐잖아요. 이 축소된 수요가 다시금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앞전에 이 줄어들었던 수요 때문에 형성되어 있던 요 재고 있죠. 요 재고 부분은 빠르게 소진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윤정도의 분석이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양 진영에서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의견 중에 긍정적인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윤정도는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본격적인 랠리는 언제 나올 거냐. 월요일날 눌리더라도 본격적인 랠리는 언제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IPO 그 시점에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IPO를 단행할 때 IR을 단행할 때 야, 니네들 뭐 장난치냐? 우리의 실적을 니들이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물 가격을 놓고 얘네들을 따질 수 없어요. 현물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물은 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물량의 3% 5%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고정거래처 가격이지.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만들어서 시중에 뿌려가지고 야 PC에 넣고 뭐 이렇게 그렇게 뿌리나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현물 가격이잖아요. 고정거래처 가격은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고정거래처 가격이나 물량을 오픈하면은 경쟁사에 그게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픈을 못 한단 말이지. 그 결론적으로 IR을 할 때 자기네들이 뭐 소형 잡주처럼 뭐 예를 들면 금양처럼 검증도 안 되는 내용들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개발했어요. 발표는 했는데 그 검증을 누가 하나? 거기다가 콩코에서 리튬 뭐 MOU 체결할 때 그 검증을 누가 할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대형사는 장난을 안 칩니다. 절대. 그래서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전망치나 또 고정거래처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뭐 규모는 오픈을 하지 않지만 뉘앙스를 줍니다.
그냥 대충 뉘앙스 해석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있고 지금 현재 고정거래처 가격의 그 흐름은 시장의 해석 분석 내역보다는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뭐 내후년까지 다 캐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망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얼마 전에 AMD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3% 미끄러진 게 정상적으로 발표를 해요. 우리는 지금 수요가 좀 둔화돼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3%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만약에 바닥이라고 인식이 잡히는 해석이 나온다면 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해석을 솔직히 가슴에 손 얹어봐요. 반도체주 없는 사람이 꼭 그런 엉뚱한 소문을 내고 다녀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윤정두가 만지는 게 아니라 HTS를 그대로 캡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응?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응? 10월 달부터 해서는 절대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 보시면 VVIP 가입이 있고 VIP 가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계세요. 근데 VIP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VVIP로 오셔서 이번 장에서 되돌릴 때 이런 수익 범위를 계좌 수익을 꼭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는 오늘까지 이제 10% 할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VOD 교육 강좌 쿠팡에서도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이 교육 강좌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화하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꼭 가져가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시니까. 아시겠죠?